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존 보글의 주식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 보글은 뱅가드 그룹의 창립자이자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핵심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장기 투자입니다. 보글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비용 절감입니다. 보글은 투자 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저비용 투자 상품을 추천하며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존 보글은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집중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시장 타이밍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보글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달러 비용 평균화 전략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관리입니다.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보글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한 분석과 계획에 따라 행동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존 보글의 주식 투자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장기 투자, 비용 절감, 분산 투자, 시장 타이밍 피하기, 감정 관리 등 그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존 보글의 주식 투자 핵심 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른다. 존 보글은 현대 투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가격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업의 실제 가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 기업의 주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면 투자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재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는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반면 장기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 빠르게 매매를 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이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반면 장기 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가가 내재 가치에 수렴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덱스 펀드는 이러한 장기 투자 전략을 실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특정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낮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개별 주식에 비해 리스크가 낮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행동 방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며 자신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존 보글의 투자 원칙을 요약하자면 주가는 결국 내재 가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재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챕터 2. 투자 시 시간의 중요성과 충동 피하기.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은 성장하고 복리의 힘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리의 기적은 투자자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 10%의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원금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가능한 한 빨리 투자에 나서야 하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주식과 저축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주식 투자의 잠재적 수익은 저축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25년 동안 주식이 88%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축의 수익률과 비교할 때 매우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충동입니다. 시장의 유혹에 사로잡혀 주가가 오를 때 사거나 내릴 때 파는 잘못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충동은 종종 감정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투자 결정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적절한 시점을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 투자할 동안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 조정은 투자 성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젊을수록 주식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투자자가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투자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충동을 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3. 주식 투자와 자산 배분 전략. 주식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자산 배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수용 능력에 맞춰 주식과 채권, 현금 등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자산 배분을 합당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유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안정성을 중시하여 주식 비중을 낮추고 채권과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투자 소득을 사용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투자의 여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 시에는 미래에 수령할 퇴직연금이나 사회보장, 수단의 금액과 같은 채권 성격의 자산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 또한 증가합니다. 존 보글은 돈업과 베이글 비율을 통해 주식시장의 투자 수익률은 안정성과 영양분을, 반면 투기 수익률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투자자들에게 위험과 보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며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40년 동안의 주식시장 총 수익률은 9.3%에 달하며 이 중 투자 수익률이 그중 9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심리보다는 실질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즉,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하며 일시적인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존 보글의 원칙들에 따라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가 주장한 원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 방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시장 전체에 투자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라. 비용 최소화의 중요성은 단순히 수수료나 세금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투자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비용 인덱스 펀드나 ETF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의 순수익률은 비용을 제외하면 88%에서 약 6%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비용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시장 전체를 추적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는 특정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고 전체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주식 투자에는 주식 리스크, 투자 방식 리스크, 관리자 리스크, 시장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함으로써 앞에 세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스크 관리는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 내 주식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종목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이 상승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덱스 펀드와 ETF는 이러한 분산 투자 전략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들은 시장 전체를 추적하며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덱스 펀드는 관리자의 개입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 보글은 이러한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서 투자자들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에서 감정은 큰 실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상 학습하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들. 존 보글은 시장을 이기기보다는 시장의 평균을 따라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비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글은 뮤추얼 펀드와 같은 운용사의 수수료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자본 1만 달러를 기준으로 50년간 6%의 수익률을 기대했을 때 수수료가 없다면 최종 가치는 상당히 클 수 있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면 그 수익이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비용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릅니다. 하지만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계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에 투자할 경우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존 보글이 주장한 바와도 일치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보글은 특정 자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챕터 6. 존 보글의 투자 원칙과 전략. 첫 번째로 존 보글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중 하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드는 수수료와 비용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장 평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보글은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수익을 얻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종종 특정 주식이나 산업을 선택하여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추구하지만 이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투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 방침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1년 이상의 장기 투자 방침을 지키며 시간에 따라 자산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글은 특정 자산에 집중하는 것보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자산의 손실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투자 전략이 복잡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단하고 명확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이나 전략보다는 인덱스, 펀드와 같은 단순한 투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덱스 펀드와 ETF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존 보글은 ETF가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ETF는 낮은 비용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적립식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성장을 누리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것이 성공에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자산 배분, 투자 성향,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잘못된 종목이나 전략 선택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수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투자는 마라톤과 같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점은 존 보글의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보글의 원칙을 참고하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존 보글의 원칙들은 단순히 투자 방식을 넘어서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르웨이처럼 투자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꾸준히 조금씩 그리고 착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룬 북유럽 투자의 롤모델인 노르웨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그 비결은 바로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에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가스 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그 수익을 단기적인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안목이 노르웨이를 부유하게 만든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노르웨이는 조금씩 투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으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착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르웨이는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준을 고려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투자 철학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는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르웨이 주식 투자 핵심 비법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챕터 1. 노르웨이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 얻기.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세계 최고의 국부 펀드로 노르웨이가 석유 자원에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펀드는 국내외 주식, 채권 및 부동산에 대해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 덕분에 노르웨이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재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노르웨이의 투자 전략은 장기적인 분산 투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 클래스에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산 등급 내에서 폭넓은 분산을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적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TF와 같은 상품을 통해 소액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은 특히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주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휩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주식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단순한 수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2.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투자 전략과 실행 방법.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장기적인 투자 접근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투자자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과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주식과 채권을 7대3 비율로 운영하며 일부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특정 자산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액 정기 투자 또한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이 적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쌓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는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자산 배분을 조정하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개인 투자자도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리뷰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실행 방법으로는 먼저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 그에 맞춰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3. 주식 투자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 배분.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비율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더 높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 펀드 중 하나로 그 투자 전략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감이 됩니다. 이 펀드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폭넓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자산군의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자산 배분을 통해 투자 자산을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분산시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 투자 등 여러 자산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자산군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의 비율은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리밸런싱은 자산 배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 등급의 비율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비율이 설정한 목표에서 510% 이상 벗어나면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자동 투자 방식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에 상관없이 투자 규칙을 지키도록 돕기 때문에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 투자 방식은 특히 초보 투자자에게 유용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개인 맞춤형 자산 배분은 투자자의 위험 감수 성향과 재정적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산 배분을 통해 편안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주식 비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지만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채권 비율을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은 투자자의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과 소액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자산 배분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적이기를 바랍니다. 챕터 4.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투자 전략. 첫 번째로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분산 투자 원칙을 철저히 따릅니다. 이는 다양한 주식 및 채권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주식 70%, 채권 30%의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있으며 채권은 유럽권에 100%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 전략은 특정 자산군의 변동성에 대한 노출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상장지수 펀드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ETF는 특정 지수의 성과를 수동적으로 모방하는 투자 상품으로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ETF를 통해 투자자는 낮은 비용으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자산 분배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대형주 80%, 소형주 70%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가능한 한 투자 상품의 수량을 줄여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이는 투자자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노르웨이 오일 펀드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전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접근은 투자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시장의 일시적인 변동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또한 노르웨이 오일 펀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투자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적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아동 노동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5. 지속적인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의 중요성. 지속적인 투자는 단순히 자산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에 관계없이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노르웨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자동 투자 방식은 장기 계획을 통해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자기 규율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은 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초보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며 투자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등급과 지리적 분산 투자는 리밸런싱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특정 자산군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비율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 목표에 맞는 자산 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일부를 매도하고 채권이나 다른 자산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인 후퇴를 감수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간 투자액 확인은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년 자신의 투자 목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시에만 투자율을 낮추거나 중단해야 하며 평상시에는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투자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6.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투자 전략.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 기구 중 하나로 매년 평균 6%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노르웨이 정부의 석유 자산을 활용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그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장기적인 적립식 투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으로 시장 변동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의 일시적인 하락이나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산이 증가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수 투자란 특정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는 펀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지수 투자는 대체로 수수료가 적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리밸런싱 전략을 통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질 때는 이를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시장 타이밍에 맞춰 효과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액 투자와 꾸준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전략이며 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한 비율을 높이며 기후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 조절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 항상 최적의 자산 비율을 유지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챕터 7. 효과적인 주식 투자를 위한 전략.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자산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재정적 자유를 꿈꾸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르웨이 오일펀드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과 꾸준한 투자 방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오일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 중 하나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이 펀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하여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과 인내를 강조하며 이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장기적으로 매월 소액을 투자하는 것은 놀라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을 한 번에 투자해야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리 효과로 인해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윤리적인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투자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투자 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자금을 일부 인출하거나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 계획에 적용해 보세요.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챕터 8.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을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의 첫 단계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현금, 유가물 등 다양한 자산을 점검하여 현재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자산이 부족한지, 어떤 자산이 과도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산 점검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미래의 수익과 그 안정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혹은 주택 구매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그에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매월 투자 가능 금액과 목표액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월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액은 복리 효과를 통해 상당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률을 설정하고 장기간 투자 및 리밸런싱을 지속해야 합니다. 저축률은 개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저축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식 비중을 결정할 때는 단기 손실과 장기 기회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자산의 구성과 관련하여 신흥공업국, 소형주, 부동산 및 채권 등 다양한 자산 등급의 배분 방식에 대해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각 자산의 특성과 리스크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는 채권 비중을 높이고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노르웨이의 투자 방식은 꾸준함, 소액 투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자원에서 얻은 풀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오일펀드를 만들었고 석유 수익에서 나오는 전액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노르웨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 수립은 단순한 재정 관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